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2도 16512 판결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및 소송 과정에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9.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거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판,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조사, 국정조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등 그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금지 규정의 수범자를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거래 정보 등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분쟁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공에 따라 그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상 필요와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헌,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구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2. 9.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 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나 그의 소송 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출 명령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 명령,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 등의 처분이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정보 등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 방법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 당사자나 그의 소송 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소송 당사자나 그의 소송 대리인 등은 개인정보 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나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부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 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 민감 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4도 6038 판결 사건명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민간 임대주택법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하 민간 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 민간 임대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조의 3, 제1항 그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법은 신고 의무가 부과된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 계약, 조합원 모집 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 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임대주택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4도 7386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업무방해죄와 같이 자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 행위로서의 자귀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 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가치를 가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갑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은행 거래용 인감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갑에게 그 인감 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갑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단순히 인감 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서 갑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4도 16540 판결 사건명 외국환 거래법 위반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령의 취지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남목의 외국환 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초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소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외국환 거래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8조 제1항, 제3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 중개회사 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이라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6조 제4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이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 거래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지급, 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 외국환 거래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 업무의 하나 이하 나목의 외국환 업무라 한다. 나목의 외국환 업무로 열거한다. 외국환 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 거래 법령의 재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 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3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 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갑은 외국 국적의 비거주자이고 을은 외국 국적의 거주자이며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거주자인데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내용의 재정거래, 차익거래, 재정거래를 하여 시세차익 중 50%는 갑이, 45%는 피고인이, 5%는 을이 각각 취득하기로 한 다음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을 갑이 지정한 다수의 국내 은행 개설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이체된 자금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송금업체 등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되거나 다른 거주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거주자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거래 등을 수행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남목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도 3293 판결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 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84조의 2, 제1호, 제77조의 4, 제8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 구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구도시정비법 제77조의 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도 4431 판결 사건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제17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위 조항에서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 9.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제17조 제1항 여기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 의무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한다. 9.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 반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에 단순히 노무 제공을 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이에 지배적으로 관여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여자도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 적극.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신분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 제공을 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관여자 역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3.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외국환 거래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지급, 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 외국환 거래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 업무의 하나 이하 나목의 외국환 업무라 한다. 나목의 외국환 업무로 열거한다. 외국환 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다. 외국환 거래 법령의 재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외국환 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3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외국환 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4.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 업무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은 나목의 외국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 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 5.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범죄 수익의 하나로 열거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 범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범죄 수익의 하나로 열거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중대 범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토 7058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의 해석 및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임이 문헌상 명백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 보호 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24조와 유사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누구든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이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 보호 대상을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 아동, 청소년, 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도 9690 등 판결 사건명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1.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 경합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죄인지 또는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형법 제297조에 의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학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다.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